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의학 전문가 홍정기 교수입니다. 저는 스포츠의학 중에서도 선수들의 부상과 회복을 위한 선수 트레이닝 분야를 전공하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운동해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고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또 연구도 하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런 스포츠의학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특별히 최근 현대인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관절 통증,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시리즈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몸이 건강한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왔는데요. 목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 해요. 현대인들이 10명 중에 3.5명에서 4명 정도가 만성 목 통증 때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목 통증 때문에 아마 이 프로를 보면서도 손이 이 뒤에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플까? 근데 솔직히 뒤 차가 그냥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뒷차가 저를 들이받았을 때 이 목이 뒤로 갑자기 꺾이게 되면서 목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제 급성 통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는 급성 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늘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목 통증은 흥미롭게도 뒤에서 누가 나를 받아서 생긴 그런 통증이기보다는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만성 목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스포츠 의학에서 만성 목 통증을 물론 치료, 병원에서 하는 이런 의료기관에서 하는 치료들이 있겠지만 운동을 통해서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좋은 양상을 보이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운동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늘 여기 함께 참석하신 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것이 일리가 있어야 되니까 왜 아픈가? 첫 번째, 이 목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은 앞에 근육도 있고 옆에 근육도 있고 또 뒤에 근육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 목에는 전체 근육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문가들이 뽑는 가장 이 만성 통증과 관련된 이유는 경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빳빳해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떤 모니터나 또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일에 열중하게 되시면 뭔가를 하나 계속 또렷이 쳐다보게 되시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목 뒤에 있는 근육을 빳빳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목 뒤에 우리가 이 후두골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맨 밑에 있는 뒷변에 이 뼈가 있잖아요. 그 밑에부터 만들어진 이렇게 내려오는 이 근육, 후두, 뒷머리 근육이거든요. 여기에는 신경세포들이 다른 근육보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 근육이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이 뻣뻣해지니까 뭔가를 계속 열중해서 보게 되면 지금 옆에서 제가 동작을 보여드려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앞으로 에너지가 쏘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면서 목이 이렇게 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경직이 오고 빳빳해지는 거죠. 그러면 잘 못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도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목을 잘 움직이겠지 생각하지만 목이 아프신 분들은 움직이게 해봤더니 별로 잘 못 움직이신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자가 진단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이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를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 뭐라고 그랬죠? 경직입니다. 경직. 예, 빳빳해지는 거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두 번째 이 전문가들이 뽑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약화입니다. 약화. 근데 이 약화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뭔가를 열중하면서 끌고 가니까 뒤쪽에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앞쪽은 약해진다. 특히 뒤에서 교통사고를 경미하게 가만히 신호 기다리다가 꽝 이렇게 한 사람도 그 충격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앞쪽의 근육이 약해진답니다. 목의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를 줄 수 있는 센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목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 몸의 정렬, 자세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갔는데 자꾸 사진사 아저씨가 계속해서 목 좀 오른쪽으로요, 왼쪽으로요, 그리고 좀 웃어보세요. 근데 웃는 사이에 또 목의 포지션을, 위치를 다시 바꿔가지고, 아니요, 아까 제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계속 듣는 분은 홍정기 교수 강의 생각하시고, 나 목의 근육들이 이상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경직, 약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은 조금 저희 스포츠의학에선 전문적인 건데요. 무뎌짐. 이게 뭐냐면 신경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 35세 이상 분들에게 좀 좋은 뉴스를 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뉴스를 드리자면 35세 이후로는 신경이 쇠퇴한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이 사인이 이렇게 외발로 서서 눈 딱 감는 순간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관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예민함을 유지하는 것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목 근육은 사실은 제2의 전정기관이 귀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인데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목이 약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낙상의 위험도 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이 경직, 약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신경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사실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3시간, 4시간 뭔가를 집중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계속 유지해서 일할 때 중간중간마다 한 1분 30초에서 3분간 이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중의 결과, 특히 자세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상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몸에게 rest time,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종을 치는 거죠? 우리의 근육이 아니라 신경이 느껴야 됩니다. 야, 너 잘못하고 있어. 정기야, 너 지금 너무 많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을 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세요. 목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홍 교수가 얘기하는데 빳빳해진다더라. 유연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진다더라. 조금 근육에 힘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잠깐 우리가 좀 이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 움직임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 힘도 좀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좀 무뎌진 신경을 돌릴 수 있는 운동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의 조교 선생님 지현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집안에서 운동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집안에서 운동하는데 날씨가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이 운동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함께 간단하게 저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목 동작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은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있는 곳에서 저랑 같이 해보시면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안녕하세요 할 때 목을 구부렸다가 또 목을 쭉 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죠? 옆을 볼 수 있고요. 또 옆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동작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셨나요? 네. 그럼 이 동작을 다시 한 번만 할 텐데 이 동작을 해보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 턱의 끝이 밑에 있는 쇄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쇄골의 중간 부위를 턱이 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 턱이 하늘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설 수 있게끔 한번 천천히 올라가서 버텨보여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90도 회전을 하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동작 했는데 어떠세요? 한 군데라도 동작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목에서 움직일 때 반대편이나 같은 편 쪽으로 뭔가 뻐근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짝 불편하다. 더 나가서 아프다 라고 생각하면 빨간색 경고등입니다. 이 동작은 지금 아프거나 뻐근해서는 안 되는 동작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완전히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었던 동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현진 강사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및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얘기를 드리면, 저를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그대로 지현진 강사님께서 턱을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쭉 내려서.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쭉 올려보시겠습니다. 올려서 여기가 그냥 지금 어느 정도 일자가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뭐를 쓰죠? 우리가 용을 쓴다고 그러죠. 네. 여기서 용을 쓰면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예.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 흥미로워요. 그런 분들의 눈을 보면, 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잘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정면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그냥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눈이 가는 거예요. 예. 흰자만 보이죠. 이게 뭐냐? 흰자 증후군. 목이 안 넘어가니까 흰자만 저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것 이후에 또 무슨 증후군이 있냐면 여기서 용을 쓰고요. 일단 용 쓰고 흰자 보이고 더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안 올라가니까 올라갔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깨, 허리까지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한번 보시는데, 자, 이것이 만약에 괜찮았다 그러면 마지막 동작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서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90도 왼쪽으로 돌려서 그대로 턱이 쇄골을 닿게. 그리고 올렸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와서 또 쇄골을 닿게. 그대로 올리고요. 네, 어떠셨어요? 뒤에서 뭐 부드득 부드득 소리 나고 지금 두둑두둑 거리고 내려가는데 누가 뭐 송곳으로 찌른 것 같이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병원에 갔는데요. 목이 아파서 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동작들을 정형외과 의사들이나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한 번씩은 이렇게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면서 지금 제가 사실은 구부렸다 폈다 돌렸다 돌렸다 4개, 그 다음에 양쪽으로 돌려서 구부리기, 양쪽으로 돌려서 구부리기. 이게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셨던 근육들의 경직 상태를 다 평가하는 동작입니다. 너무 쉽죠?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목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 이 동작을 할 때 하나도 불편함이 안 느껴지면 그것이 진짜 목 건강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이제 목 운동도 막 하고 어떤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목이 더 경직되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코 운동이다, 코 운동이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코 운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체간을 구부리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모가 출산 후에 코 운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좋다고 그래서 막 하면 여기에 이제 산모가 출산을 한 이후에 여기 많이 늘어나 있다가 제 정상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직장에 다녔던 남자분들도 천천히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상태가 원래 상태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복부에 있는 근육을 많이 써서 좀 슬림, 얇아지고 좋은 초콜릿 복근도 만들고 기능이 좋아지면 좋지만, 제가 이렇게 만약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일어날 때 여기다가만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 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으로 일어나면 여기를 계속, 제가 1번이 경직인데 계속 그리고 뭐 플랭크라고 해서 버티는 동작 하는데요. 나중에 힘들면 이렇게 이제 목과 얼굴 근육이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목 근육을 강화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동작들이 전혀 나올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6개의 목 동작 평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경직된 것을 우리가 지금 해봤는데 저는 이게 평가도 되지만 우리 맨몸으로 맨몸 운동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단 주의할 사항은 빨리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할 때 훨씬 반복하면서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현진 강사님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구부렸다, 쭉 올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구부렸다, 쭉 올렸다. 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것은 한 5회에서 7회 정도 천천히.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불편함이 7회를 마쳤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감소된 느낌이 날 때까지 천천히 돌려줘. 자, 이번에는 우리 옆으로 돌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반대로, 예. 여기 흉쇄 유돌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늘어납니다. 요것도 천천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마치 녹슬었던 곳에 기름칠할 때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머리가 나 조금 더 가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가시는 게 중요해요. 안 된다고 막 끌고 가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호흡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집에서 출근 전에 또 출근한 후에 컴퓨터 켜시면서 부팅될 때 컴퓨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맨 마지막에 드렸던 동작 기억하세요? 돌려서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서 내릴 때 훨씬 아픈 부위가 많은데 이쪽으로도 아플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내려보실까요? 다시 내려보시죠. 그리고 또 내려보시죠. 왼쪽과 오른쪽 중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쪽이 더 뻣뻣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한쪽이 더 뻣뻣하게 느껴지시죠? 혹시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그쪽으로 어깨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쪽으로 어깨가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스트를 할 때 주변에 저는 이 테스트를 많이 시켜보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응을 이렇게 해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쉬운 게 안 돼요?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이거 돌려서 내리는 거잖아요. 잘 되잖아요. 내리잖아요. 제가 왜 어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목이 잘 안 돌아가면 어깨가 더 많이 쓰이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보상한다 그럽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 관절이 안 돌아가면, 한 관절이 기능을 잃으면 연쇄 반응으로 주변 이웃 관절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많이 써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돌아가서 그대로 내리면 목으로 끝날 일이 안 내려지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이게 목이 얼마나 어깨와 연결되어 있냐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목 운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요것으로 목을 편안하게 풀어 주시면 훨씬 목이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육 약화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느 쪽이 근육이 약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네, 목의 앞부위입니다. 전면 부위거든요. 그래서 목의 앞부위가 약화된다. 그래서 여기를 강화시키면 훨씬 목이 편안해진다. 요거는 사실은 스포츠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시청자분들도 따라 하시죠. 반대 억제. 예. 반대 억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 뇌는 한쪽으로 에너지를 모으면 뒤쪽은 이완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거의 다의 문제가 뭐죠? 뭔가 집중해서 하고 동기유발이 돼 있고 막 깜짝 놀라도 그렇고 다 이렇게 놀랍니다. 뭔가 이렇게 놀라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다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핸드폰도 이렇게 보고 모니터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굽어져 있고 여기 있는 근육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저희 스포츠 의학에서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힘이 발생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도구는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턱 밑에 갖다 대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아까 내렸던 것처럼 내리는 건데 엄지손가락으로 못 내리게 막는 거죠. 이게 거치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치대 역할을 해주고 지금 목을 한번 내려보실래요? 자, 그러면은 목 앞에 힘이 가지만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은 안 움직이지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랑 같이 5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만. 어떠셨어요? 힘이 조금 느껴지셨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 20초에서 30초 동안 그대로 내려서 힘을 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아까 목이 아팠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뒤가 목이 아픈 건데요. 이걸 하고 있는 동안은 뒤에 목이 아픈 게 잘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앞쪽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다 몰아주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경직된 텐션 또는 통증이 감소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지금 뒤쪽에 뻣뻣한 거를 앞쪽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이 뻣뻣해서 딱딱해진 것이 결국은 앞쪽의 근육이 약해지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의 근육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목이 아프지도 않고 적당한 힘이 들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죠? 에너지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많았던 이러한 에너지를 앞쪽으로 끌고 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좋아지셨다면 살짝 목의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내렸다 올렸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렸다. 그래서 올릴 때는 그냥 같이 올라갔다. 또 내렸다. 또 올랐다. 또 내렸다. 네. 내려갈 때 여러분 그냥 내려가시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좀 버텨주면서 목에 힘을 쓰면서 내려와라.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현진 강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서서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 사람 있죠. 두 유형으로 내립니다. 제가 지금 내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내리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 목 뒤에 더 안 좋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만 내리시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요거 10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갖다 대고 옆면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개 더,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지금 한번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무뎌진 신경 돌리기입니다. 이 무뎌진 신경 돌리기 운동은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아침에 양치하실 때 하셔도 좋고요. 세면하실 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지현진 강사님을 통해서 3가지 동작을 빠르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지현진 강사님 그대로 가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3D, 3차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라목처럼 목 빼보실까요? 그리고 쭉 들여보시죠. 두턱 만들고 또 다시 또 빼고. 아까 무딘 동작 그리고 무딘 신경은 이러한 간단한 운동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섰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옆으로 지현진 강사님이 목을 움직일 겁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천천히 이쪽으로 와서 버티고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여 버릇하면 요것을 어떻게 한다. 지금 이 동작이 잘 되는 사람은 경추에서 이 얼굴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입니다. 돌리기. 우리 뭐 이렇게 힙합 하는 분들이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아주 뒤쪽에 흥미로운데요. 두둑둑둑 막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제 2가지인데요. 이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이 근육이나 힘줄 뭐 이런 것들이 뼈에 튀어나온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기포가
건드려지면서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움직여보는 겁니다.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돌리고, 돌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자라목 다시 한번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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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돌리기. 예. 그리고 완전 돌리기. 이렇게. 이것도 한 모두 5에서 7회 정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왜 처음에 그런 동작들이 안 될까요? 왜 이거를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러고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민감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민감함을 회복해 보세요. 운동신경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증신경보다 운동신경이 빠르게 뇌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받을 때 막 저주파로 아픈 부위를 이렇게 건드리고 나면 좀 시원하게 느껴지죠?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신경이 뇌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운동들, 그래서 우리의 근육에 있는 운동신경을 많이 활성화시켜주면 통증은 감소되고 훨씬 목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경직을 위해, 약화를 위해, 무뎌진 신경을 위해 한번 드려봤는데요. 꼭 다음 제가 강의 어깨편을 할 때까지 이거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했던 모든 운동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